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생각이 너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기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25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공자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공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말들은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편안히 누우시거나 앉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저 흘러가는 말들에 마음을 맡기시면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참 깊은 말이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자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 속에 담긴 진실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좋아해야 하고 나아가 즐겨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억지로 하는 일들에 지쳐도 괜찮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나이 들매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책을 읽어야 한다고, 손주들과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억지로 피하려 하기보다 우산을 펴고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공자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 말은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단계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상태지요. 운동이 좋다는 것을 알고 건강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합니다. 책을 읽어야 해서가 아니라 책 읽는 시간이 즐거워서 읽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즐기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힘들어도 괜찮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전체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즐기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나이도 잊어버립니다.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하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헬스장에 등록은 해놨는데 가기가 싫으시다면 그것은 아직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손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색하다면 그건 역시 좋아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는 단계에서 좋아하는 단계로 그리고 즐기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요. 그러느라 정작 좋아하는 것을 찾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즐기는 것을 경험할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변화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요.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마음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언제 움직일까요? 마음은 의미를 발견할 때 움직입니다.
즐거움을 느낄 때 움직입니다. 가치를 깨달을 때 움직입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면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손주의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식과 대화를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느끼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도 조금씩 약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시간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고 여유를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성공을 위해 자신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요.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50이 되어 천명을 알았다. 50세가 되어서야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 60이 되어 귀가 순해졌다고 했습니다. 60세가 되어서야 다른 사람의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나이 70이 되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자조차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답해보십시오.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질문입니다. 혹시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천천히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아침 혹은 고요한 저녁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앉아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꽃을 보는 것이 좋다. 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나는 손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꽃을 보는 것이 좋다면 오늘 산책을 나가서 꽃을 한 송이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면 오늘 저녁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손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면 오늘 손주에게 전화를 한 통 걸어보십시오. 글을 쓰는 것이 좋다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은 즐거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배움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배움은 순수한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배우고 궁금해서 배우고 재미있어서 배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즐기는 단계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림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배울 수도 있고, 춤을 배울 수도 있고, 명상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든 중요한 것은 즐기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울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 잘 기억도 안 나고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움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외우고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배우고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속도는 느려졌을지 몰라도 깊이는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을 위해 배웠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배우면 됩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입니다. 공자가 말한 즐기는 배움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들도 독립해서 멀리 가고, 배우자마저도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되는 것이 두렵고 외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공자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혼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화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고 평화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바쁘게만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만 맞추고 다른 사람의 삶만 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비로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나는 때로 실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니까요. 공자는 사람의 잘못은 각각 그 부류에 따라 다르다.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실수도요. 젊었을 때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실수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하고 내가 의미를 느끼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경지입니다. 70세가 되어서야 도달할 수 있는 자유의 경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때 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미 도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덕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덕 그 자체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덕을 쌓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심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축복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이 행동을 따라가지 못할까 부끄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줄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보다는 침묵으로, 말보다는 존재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 없어도 그 사람의 눈빛만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고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배움과 생각은 함께 가야 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지식일 뿐 내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고 동시에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배운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배운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배운 것이 내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배움은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넓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옴고이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배우되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돌아보고 거기서 지혜를 찾아내고 그 지혜를 나눌 시간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좌절을 견뎌내는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르침이 됩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의미 있게 살았는가, 행복하게 살았는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의미 있게 살아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다면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왔다면 죽음조차도 사랑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언제 생이 끝나도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사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매일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작은 의미를 찾고 작은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공자는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자 자신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무언가의 뜻을 두고 30에 자립하려 노력하고 40에 방황하지 않으려 애쓰고 50에 자신의 사명을 찾으려 하고 60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고 70에 자유로워지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60이 넘으셨다면 이제는 귀가 순해지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내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이 넘으셨다면 이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덕과 지혜가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숨쉬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의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롭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소인은 맹목적으로 따르되 조화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한 조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되 나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되 나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조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했고 나의 가치관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기쁨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것.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웁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늘을 날 것 같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침착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유연합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감정을 경험하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지혜입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되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되 그 슬픔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화날 때는 화내되 그 화를 오래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공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부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역사가 나를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충실함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과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고 말했습니다. 군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소인은 이득과 손해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득보다는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득이 되지 않아도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품격입니다. 더 이상 이득을 따지지 않고 더 이상 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입니다. 명예가 높아서가 아니라 정신이 풍요로워서입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서도 배우고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배우고 심지어 자연에서도 배웁니다. 모든 것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열려 있다며요. 손주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손주의 순수함에서, 손주의 호기심에서, 손주의 웃음에서 배웁니다. 자식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의 열정에서, 자식의 도전에서, 자식의 새로운 시각에서 배웁니다. 친구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의 지혜에서, 친구의 경험에서, 친구의 실수에서도 배웁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 이해하게 되는 즐거움, 깨닫게 되는 희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모르던 세계를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배움의 즐거움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때때로 복습하고 실천하면 그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게 되고 나아가 즐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세 단계입니다.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자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억지로 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을 좋아하시나요? 즐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억지로 하는 운동 대신 즐겁게 할 수 있는 산책은 어떨까요? 의무감으로 읽는 책 대신 정말로 읽고 싶은 책은 어떨까요? 어색한 관계 대신 편안한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요? 삶은 짧습니다. 억지로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좋아하며 살고 즐기며 살 때 비로소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젊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공자는 이른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웠다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외로웠다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루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즐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